제가 신랑으로서 결혼식을 2번이나 치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믿었던 2사람의 배신으로 비극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 그 2사람이 저모르게 바람이 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고 살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제 앞에 다시 따뜻한 사람이 나타났고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그날 예식을 올리는 커플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속 신부 이름 중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그 이름은 제 전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동명이인은 흔하니까 그냥 우연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예복을 갈아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제 아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누나, 누나도 오늘 결혼한 거예요? 반갑게 달려와 아내에게 인사한 그 남자는 저희보다 한 타임 뒤에 결혼식을 올릴 신랑이었고 제 아내와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사람은 인사를 나눴고 제 아내도 오랜만에 만난 후배를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웨딩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만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신부는 바로 제 친구와 바람나 헤어졌던 전처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저와 결혼했던 과거를 모두 지운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녀의 새 남편이 제 아내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모든 게 엉켜버렸습니다. 그날 전체의 진실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고 거제 뒤에 쌓아올린 그녀의 행복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도착했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실수 연발에 눈치만 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기 시작했죠. 삶도 조금씩 안정돼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시기에 제게 유일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연애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하나둘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유독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웠거든요. 겨우 용기 내어 만나봐도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일쑤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개팅 자리에도 점점 소극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남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만 내고 나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죠. 그날도 직장 선배의 결혼식이 있어 식장을 찾았습니다. 하객이 워낙 많아 뷔페 자리가 부족해 모르는 사람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문득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던 그녀는 가끔 옆자리 사람의 말에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게 웃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어서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회사 선배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누굴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혹시 저기 앉은 지선 씨 보냐? 아니요, 선배님. 그냥 낯익은 얼굴 같아서요. 하긴 낯이 익을 거야. 지선 씨 예전에 우리 회사 다녔거든. 정말요? 그럼 선배님은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때 잠깐 프로젝트 같이 했었거든. 지선 씨도 신랑 쪽이랑 친해서 오늘 결혼식 온 것 같아.
그러더니 선배는 그녀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가벼운 인사 정도였지만 저는 그 순간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식당을 나설 때 주저하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지선씨, 이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절당할 걸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는 의외로 환하게 웃으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우 씨라고 하셨죠? 저도 번호 저장할게요. 오늘 반가웠어요. 그날 이후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레 연락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몇 번 하며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선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에 비해 조금 더 활달한 편이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대화는 잘 통했고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난 어릴 때부터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선 씨 걱정하지 마요. 저는 항상 지선 씨 옆에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선 씨를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 무렵이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 밤낮 없이 일하던 어느 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서 입원을 해야 했어요. 지선 씨는 퇴근 후 매일같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현우 씨 나왔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내가 현우 씨 좋아하는 돈가스 포장해 왔으니까 같이 먹어요. 지선 씨, 진짜 매일 안 와도 된다니까. 자기도 피곤하잖아. 힘들긴요. 다친 사람 두고 어떻게 안 와요? 집도 가까운데요 뭐. 지선 씨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시골에 있는 저로선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미래를 떠올리게 되었죠. 퇴원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진심을 꺼냈습니다. 지선 씨, 나 이제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 우리 결혼하자.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선 씨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 그녀는 처음 번호를 건넸던 날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식장은 아니었지만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만 초대한 결혼식장은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결혼 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고 저 역시 회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서로 얼굴 볼 시간도 부족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죠. 물론 모든 순간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사소한 말다툼도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 끝에는 우린 부부라는 믿음이 있었고 서로 미안하다 말하며 다시 손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저희 둘 사이를 점점 잠식해갔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지선아, 오늘 저녁 약속 안 잊었지? 너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와. 알겠지? 오늘? 나 오늘 회식 있는데. 무슨 소리야? 며칠 전만 해도 오늘 시간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저녁 준비하기로 한 거고. 그랬나? 미안. 근데 이 회식 빠질 수가 없어. 그 대답에 저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선아, 우리 요즘 대화도 별로 안 했잖아.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나는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나만 그런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말이 나서 말인데 나는 뭐 불만 없는 줄 알아? 현우 씨도 회사 일로 바쁘면 가정에 소홀하잖아. 당신 지난달 내 생일에도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왔어. 그건 기억해? 그래서 내가 그날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 당신은 맨날 말로만 미안하지? 됐어. 그런 진심 없는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진심 없는 사과? 그러는 넌 네가 잘못해놓고도 사과 한번 해봤어? 미안하다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됐다. 그만하자. 오늘 저녁 약속 없던 걸로 하자.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둘 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각자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자. 내가 안방에서 자는 게 불편하면 내가 나와서 잘게.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생활이 시작됐죠. 예전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말로 해도 닿지 않았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고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는 입사 동기였던 친구 강명호였습니다. 명호는 회사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동료였죠. 그는 좋은 기회로 입사 1년 만에 해외로 파견을 나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야, 현우야, 나 명호야, 강명호. 오랜만이다. 나 한국 들어왔어. 뭐? 명호? 언제 들어왔어? 나 결혼한 건 들었지? 그래, 임마. 이 형님한테 한마디도 없이 결혼을 했다 이거지? 나 다음 주부터 회사 복귀하는데 그 전에 한번 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와이프도 소개해줄게. 저희는 바로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잡았고 아내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뒀습니다. 지선아, 내가 전에 말한 제일 친한 동료 있잖아. 해외 파견 갔던 명호라고. 기억하지? 걔가 얼마 전에 귀국했대. 우리 결혼식에도 못 와서 내가 집으로 초대했는데 괜찮지? 뭐? 왜 나한테는 이야기도 안 했어? 미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지선이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한숨을 깊게 한번 쉬더니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말했습니다. 친구가 오는 것도 좋았지만 그걸 핑계로 오랜만에 아내와 기분 좋게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게 더 기뻤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집안에 밥 짓는 냄새가 풍겼고
저는 웃는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예전에 결혼 준비할 때 같다. 기억나지? 아내는 잠시 웃는 듯 했지만 곧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낯설면서도 반가운 얼굴, 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넉살 좋게 인사했죠. 그리고 친구는 제 아내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씨. 강명호라고 합니다. 현우랑은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붙어 다닌 친구예요. 아내도 차분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람한테 명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저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 명호는 어딜 가든 어떤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갔습니다. 아니, 지선 씨 같은 미인이 왜 현우 이 자식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지선 씨가 너무 아깝습니다. 현우 임마, 너 지선 씨한테 평생 잘해라, 응? 안 그래도 그럴 거야.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고맙지. 현우,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네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란 말이야. 네가 잘못해서 지선 씨 맘 아프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지선 씨, 이 녀석이 잘못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술에 약한 탓에 소파에 기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들리는 대화 소리에 눈을 떴고 부엌 쪽에서 아내와 친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들린 건 아내의 심각한 목소리였죠. 안 그래도 요즘 현우 씨가 저한테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먼저 알아주곤 했는데 요즘 남편을 보면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선 씨한테 그런 고민이 있는 줄 몰랐네요. 현우가 다정해 보여도 무심하고 둔한 면이 있죠.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렇게 명호 씨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도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지선 씨, 오늘부터 저랑 친구하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된 기념으로 짠합시다. 짠! 두 사람의 대화는 목이 마른 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자 끝이 났고 명호는 집으로 가봐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오늘 초대해줘서 고맙다. 지선 씨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혼자 사는 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면서 아내와 친구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명호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친구 말이야. 요즘은 우리 집에 안 오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대? 그게 명호가 요즘 이직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회사 알아보러 다니느라 조금 바쁜 것 같더라.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 기획팀 자리 난 거 알지? 명호 씨만 괜찮으면 추천해볼까? 기획팀? 그건 당신 부서잖아. 그런데 요즘 일손 부족하니까 명호 씨 능력도 괜찮고. 며칠 뒤 명호는 지선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팀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가까워질수록 아내는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야근이 늘고 부쩍 예민해지고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어요. 아내가 그럴수록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에서 띵 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봤는데 화면에 보인 메시지 내용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잘 자요. 김대리라는 처음 보는 이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내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팀장이나 동기 이름 정도만 언급했을 뿐 김대리라는 사람에 대한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조심스럽게 아내 가방에서 사원증을 꺼내 뒷면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비상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중 한 개의 번호가 눈에 익었습니다.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의 번호. 그건 바로 제 친구 강명호의 번호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세 명이 함께 웃고 떠들던 날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피어난 의심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명호가 설마 지선이랑? 아니야, 그런 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블랙박스를 뒤졌고 통화 기록이나 문자도 몰래 살폈지만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부러 지운 듯 말이죠.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네. 그래서 내일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하루 자고 올 건데 괜찮지? 안 그래도 아내와 친구 사이가 수상했던 터라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던 저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친구 누구? 말하면 뭐 당신이 다 알아? 나 고등학교 때 동창이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바로 품고만 있던 의심을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야, 나다. 오랜만에 우리 술 한잔 할까? 아내도 오늘 지방 가서 하루 안 들어와. 원래라면 술 약속을 마다 않는 친구였지만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나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혀서 다음에 보자. 장례식, 출장, 제가 의심하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지방에 간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몰래 그녀의 차를 따라 나섰고 어느 지점에서 그녀의 차는 SUV 한 대와 마주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구 강명호였습니다. 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차에 올라타 교회 쪽으로 이동했고 저 역시 아주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모텔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차에서 내려 손을 잡은 채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까지 직접 눈으로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바로 차에서 내려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와 명호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둘 모두 얼굴이 굽고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당황, 두려움, 모든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현우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설마 당신 내 뒤 밟았어? 지금 그게 궁금해? 두 사람 뭐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바람 폈니? 그랬어? 야, 강명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저는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내나 친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내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쳐내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현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놓고 말해. 뭐? 지선이 너 지금 이 자식 편드는 거야? 현우 씨, 나도 더는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은 견딜 수 없었어. 나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라고. 그게 핑계야? 그럼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왜 내 친구인 명호랑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명호는 눈을 내리깔고 있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지선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모텔에 왔어? 얘기하려고? 그러자 아내가 친구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당신 몰래 이렇게 만나는 거 지긋지긋했어.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고. 당신 결혼 전에 그랬지? 나 외롭게 안 하겠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했잖아. 근데 명호 씨는 안 그래.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게 지금 바람 피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나 혼자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이 결혼을 지킬 마음 없었잖아. 우리 이렇게 된 거 당신 책임도 있어. 피해자인 척 좀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끝내자. 차마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눈앞에서 확인한 그 순간 가슴 깊이 내려앉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날 모텔 앞에서 마주한 지성과 명호의 모습을 끝으로 제 마음도 끝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차마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참담했고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 나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날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생각보다 회의적이었어요. 확실히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이미 폐지됐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히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걸 의뢰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뢰인에게는 그 증거가 부족해요. 증거요? 아니, 제가 직접 보고 들었다니까요. 의뢰인님의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그때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라도 찍혔으면 모를까. 그 전에 의뢰인이 불러 세우셨다면서요. 그랬죠. 근데 제가 알고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솔직히 소송을 해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 측에선 두 분의 혼인관계가 진작에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저희가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점,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저는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도장 찍힌 이혼 판결문 한 장뿐이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컸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련했던 집은 결혼 초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꾼 바람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를 떼줘야 했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인 명호에 대한 따로 법적 조치도 불가능했죠. 간통죄가 폐지된 뒤라 바람을 피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쓰라린 건 제 감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믿었던 두 사람이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사람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웠고 사랑이란 감정도 우정이란 단어도 모두 허울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누군가를 다시 믿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사랑도 모두 잃은 뒤엔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밥을 먹고 쓸쓸한 방 안에서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 어느덧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납품건으로 거래처에 방문했다가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담당자였던 그녀는 차분한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손끝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이현우 과장님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제가 자주 연락드릴 것 같네요. 처음엔 그저 업무상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짧은 인사에도 마음이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업무 연락이 오가며 마주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따뜻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지도 않고 거리감 있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루는 둘이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자리에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오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현우 과장님은 혹시 지금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저 솔로입니다. 정말요? 그럼 소개팅 해보실래요? 저는 당시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죠. 돌싱이랑 누가 소개팅을 하겠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저도 결혼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완전 코앞까지 갔었죠. 예식장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았을 것 같은 그녀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죠. 저랑 결혼하려던 그 남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저랑 만나기 전에 헤어졌던 여자랑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들켰고요. 그래서 결국 파혼했죠. 그때는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서로가 가진 상처의 모양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는 왜 헤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원래라면 그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어서 침묵하고 말았을 텐데 동질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미숙 씨에게는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처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제 친구랑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외롭게 해서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랬다나 보라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마음 깊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같은 상처를 가진 저희는 그 뒤로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뜻한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과거처럼 열정적이진 않아도 서로를 지켜보는 눈빛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고 미숙 씨를 데려다주는 길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는 이제야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요. 미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아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미숙 씨가 옆에 있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마음을 내어줘도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이혼한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해, 저는 다시 한번 결혼식장에 서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어딘가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맞이하기 전 식당 측에서 오늘 하루 예약된 커플 명단을 확인하는 종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명단 맨 아래에 적힌 이름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박지선. 그건 전처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다 잊었다고,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사히 식을 마치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선 미숙 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이 누나 맞죠? 저예요, 신동우.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가 누군지 떠올랐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상에, 동우야 반갑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니? 너 오늘 여기서 결혼하는 거야? 네, 저는 이제 다음 타임이에요. 누나도 여기서 오늘 결혼하셨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서 다 보다니. 미숙 씨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 저를 그 남자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현우 씨 인사해요. 이쪽은 내 대학교 동아리 후배 신동우. 그리고 동우야, 이쪽은 나랑 오늘 결혼한 내 신랑 이현우 씨. 소개받은 그에게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숙 씨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반가운지 계속 대화를 했죠. 동우야, 네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사진 좀 보여줘봐. 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말하며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그 후배와 복도로 나가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후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제 친구와 바람이 나서 저를 배신하고 이혼한 전처 박지선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놀란 제 표정을 본 미숙 씨가 살짝 눈치를 챘는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 씨 왜 그래요? 혹시 저 사람 알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에 별일 아닌 듯 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직 긴장이 돼서 그런가 봐요. 미숙 씨, 이제 우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내 정신 좀 봐. 동우야, 나 지금 하객들한테 인사하러 가봐야겠다. 오늘 반가웠고 나중에 연락하자.
결혼 축하해. 그날 밤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결혼식에 와준 친한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전처 생각이 났습니다. 명호랑은 결국 헤어졌나 보구만. 그래,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둘이 행복하면 안 되지. 근데 이번에 결혼하는 남자는 지선이가 이혼녀라는 건 알고 결혼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미숙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 현우 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사람이 앞에서 부르는데도 몰라요? 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당신은 전화 다 돌렸어요? 네. 근데 현우 씨, 아까 제 대학 동아리 후배 동우 기억하죠? 동우가 학생 때도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잘생기고 착하고 심지어 집안에 돈도 많아요. 근데 그런 티를 잘 안 내서 남녀할 거 없이 좋아했어요. 어릴 때 친구들끼리 동우랑 결혼할 여자는 복 받은 거라고 말하고 그랬거든요. 아까 본 여자도 좋은 사람이면 좋겠네요.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후배가 너무 신기했는지 친구에게도 전화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았죠. 그리고 친구에게 들었던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도 전해줬습니다. 방금 통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요. 동우랑 결혼하는 여자도 한 번 이혼했었나 봐요. 이혼했다는 사실이 요즘은 큰 흠도 아니었으니 굳이 속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혼 사유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래요. 심지어 전 남편이 동우 신부의 친한 친구랑 불륜관계였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박지선이 새로운 남편에게 제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미숙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이 자기 친구랑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 그랬다고요? 확실해요? 네. 현우 씨 왜 그래요? 갑자기 왜 그렇게 정색을 해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 후배랑 결혼한 그 여자 내 전처예요. 미숙 씨는 제 말에 상당히 놀란 듯 했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예식장에서 그 여자 이름 보자마자 이상한 기분 들었는데 그냥 동명이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 후배가 보여준 웨딩 사진 보고 전처라는 걸 알았죠. 아까 말 못했던 건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신경 쓸까봐 그랬어요. 현우 씨, 나 이해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럼 그 여자, 현우 씨 전처가 내 후배한테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 거죠? 당신을 못된 사람 만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하긴 자기가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말하는 건 어려웠겠죠. 아니, 그렇다고 나를 천하의 몹쓸 놈을 만들다니. 미숙 씨, 나 못 참겠어요. 나 그 후배 꼭 만나야겠습니다. 미숙 씨가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좀 부탁해요. 미숙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이 단호하다는 걸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후배랑 연락은 내가 해볼게요. 대신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아요. 며칠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는 아내인 미숙 씨의 중재로 그 후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자리한 후배에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동우 씨라고 했죠? 오늘 나와달라고 한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미숙 누나 부탁인데요. 그런데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후배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동우 씨 아내분이요. 왜 이혼했는지 들으셨나요? 네. 그 사람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과 제일 친했던 친구랑요.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제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받은 상처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내가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글을 보자 더 이상 박지선이 이런 착한 사람을 쥐락펴락하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최대한 침착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요, 동시에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건 전 남편이 아니라 바로 박지선 그 여자예요. 후배는 제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미숙 누나 부탁 때문에 나왔더니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누나,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내는 후배를 진정시켰고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 아내 박지선 전 남편이 바로 접니다. 길길이 화를 내던 후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시에 당신 아내는 저 몰래 제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이혼 소송을 하자 위자료를 안 주려고 대래 이혼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덮어씌웠죠. 그때 내가 바보 같았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았어야 했는데 친구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충격이 커서 확실한 증거를 모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위자료도 못 받고 오히려 재산을 나눠주고 이혼한 겁니다. 아내 후배는 그때야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후배는 한동안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 아내가 물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 말에 후배는 아무래도 자신의 가족사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외도로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나가던 날 제가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말리기까지 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배신, 그리고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지선 씨가 자신의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자신은 그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했던 이유가요.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는 너무 당당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저한테 의지했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저는 말없이 그 후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후배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이제 막 결혼한 동우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결혼한 동우 씨는 제대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네,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후배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내 지인에게서 그 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그 둘은 바로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동우 말이야. 그날 이후로 바로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또 거짓말할까봐 동우가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정말요? 그런 것도 다 조사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게요. 아무튼 당신 그 여자랑 이혼하고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한바탕 난리였나 보더라고요. 불륜에다 심지어 남편 친구랑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당신 전처는 회사도 옮겼대요. 그 소식까진 몰랐어요? 몰랐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 소식도 안 들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전처는 결국 새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처가 했던 말과 상반되는 진실들이 차곡차곡 펼쳐질 때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며 빌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오래 지나지 않아 완전히 갈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전처 박지선은 두 번째 이혼이라는 현실과 자신이 피해자라며 꾸며냈던 거짓말이 드러나며 주변 평판과 사회적 신뢰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조차 그녀의 개인사를 알게 되면서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준 건 제 아내 미숙 씨였습니다. 아내는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그때 그 여자한테 당했던 거 이렇게라도 복수한 셈이에요. 물론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그만 생각해요. 앞으로는 당신이랑 나랑 우리 둘이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평한 일은 없고 정의는 늘 늦게 도착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비록 조금은 돌아오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말이죠.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저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따뜻한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아내 미숙 씨와 함께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퇴근 후 나란히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소소함이야말로 제가 오래도록 바라왔던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게 해준 말처럼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에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